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의 중간에 이르렀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대체 공휴일이죠. 그날 8.17 전당대회가 있게 됩니다. 민주당의 앞날, 2년 후 총선도 그렇지만은 이재명 정부의 운명이 걸린 전당대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미리 예고합니다. 당일 오후 4시 반부터 시작해서 당일 김용민 TV는 8.17 전당대회 특별 라이브를 방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아침은 사실 빨간 날이어서 방송이 없는데 그날 8.17 전당대회가 있어서 오후 4시 반부터 시작해서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는 순간 후보 수락연설까지 라이브로 중계해 드리고요. 그리고 당일 8시에 뉴잼스 특집 방송이 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8월 17일 월요일 오후 4시 반부터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8월 14일입니다. 현재 24도고요. 습도는 80%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 습도는 59%가 되겠습니다. 오늘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9,440억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한쪽이라도 재상고장을 내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가게 되고 만약 양쪽 다 재상고장 내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을 이렇게 재산 분할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가 지난 11일부터 시작됐는데 오늘까지죠. 초접전 판세 속에 호남에서 격차가 얼마나 벌어질지 또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이순위 표가 어디로 향할지 막판 승부의 변수가 바로 호남 경선이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민희 취재 방해 논란이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 의원 측의 이른바 언론 입틀막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당대회 현장에서 최민희 의원 보좌진이 오마이TV 취재진의 카메라를 서류로 가리고 감시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 측은 해당 매체가 특정 후보에게 편파적이라 자기 방어 차원에서 한 조치였다며 오히려 전당대회 취재에서 오마이뉴스는 손을 떼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언론계의 비판은 매섭습니다. 언론노조 등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비판했던 최민희 의원이 정작 자신에게 불편한 취재를 물리력으로 막고 있다며 이것이 평생 주장해온 언론개혁이냐고 직격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매체의 편향성을 핑계로 물리적인 취재 방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대규모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투리 땅까지 모은 기대 이상의 규모로 공공택지 착공 기간도 절반 수준인 37개월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신규 택지로는 20년 동안 방치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남양주 덕소농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일보는 관건은 실행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3기 신도시나 과천 경마장 부지처럼 지자체 갈등이나 행정 절차로 지연된 사례가 많았던 만큼 토지 수용과 보상 등 각 단계의 병목 현상을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데 시장에 주택이 조기 공급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만이 집값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차질 없는 공급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한편 어제 발표에서는 서울 강남, 송파, 경기도 하남 등 그간 거론되어 온 주요 그린벨트 후보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내년부터 일부 병력을 모병제로 선발하는 이른바 선택적 모병제를 시행합니다. 현재 징병제 틀은 유지하되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전문 병과는 직업 군인인
기술 집약형 부사관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출생으로 인해서 기존 보병 중심의 군 구조 유지가 어렵다며 제도를 재설계해서 우리 군을 스마트 정의의 강군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방부는 연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문 분야는 부사관을 모병으로 뽑고 있어서 기존 제도와의 실질적인 차별성이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2030 청년층 민심을 의식해서 다급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AI 시대가 본격화하며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열을 식히기 위한 물과 전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국내외 기업들은 자원 소모를 대폭 줄이고자 칩을 특수 용액에 직접 담그는 액침 냉각이나 물을 내부에서만 순환시키는 폐쇄형 루프 같은 혁신적인 냉각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차가운 바닷물로 열을 식혀서 물 사용을 없애는 해저 데이터 센터나 태양광 에너지를 무한하게 활용하는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미래 대안으로 속속 개발 중인데요. 과거 대만 TSMC가 첨단 폐재활용 기술로 가뭄 위기를 넘긴 것처럼 막대한 자원 소모를 최소화하는 냉각 기술 혁신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만이 지속 가능한 AI 도약을 이끌 핵심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그 아이디어 좋네요. 차가운 바다에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은 이거 사실 전력을 들여서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예.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세계일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한 수조 원대의 국고 보조금이 불법 브로커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수출 경험이 없는 사업자 명의로 3,000원짜리 공책을 140만 원으로 부풀려 신고하는 등 유령 실적을 만들어 저리의 정책 자금을 따냈습니다. 허위 견적서로 지원금을 받은 다음 차액을 돌려받는 이른바 보조금 깡 수법까지 동원하며 수령액의 10에서 15%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480건이 넘는 불법 브로커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정부는 부당 개입 때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맥에 의존하는 브로커 수요가 여전한 만큼 형식적인 서류 심사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꼼꼼한 실질 검증과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TV뉴스는 어떤 이슈 다루고 있는지 TV뉴스 리뷰 함께하죠. 대표적인 식민지 근대화론자인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이 국회 도서관에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겠다며 토론회에 이들을 초대한 겁니다. 첫 발제자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5.18을 소요사태라고 비하하더니 광주를 피로 물들인 주범 전두환은 민주주의를 연착륙시킨 인물로 치켜세웠습니다. 여행 자유가 이루어진 게 언제 때 일입니까? 연좌제를 폐지한 게 언제 때 이야기입니까? 1987년에 여야 간의 대타협이 있어서 오늘날 제6공화국이 발전한 거 아닙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6년 단임의 약속을 지켰어요. 광주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에는 이런 반구 언급도 없이 여야 모두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한 광주 정신은 얄팍하다며 깎아내렸습니다.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얄팍한 지성의 자존심, 여섯 번째는 권력, 명예, 금전에 대한 물질적 욕망입니다. 발표 도중 일부 청중들의 항의가 여러 차례 터져나오면서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설마 전두환이가 어떻게 4.19 혁명으로 적폐한 대통령이 조용히 가!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가! 패널로 참석한 김용삼 펜앤마이크 기자는 1980년 6월 작성된 진상보고서를 제시하며 전두환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무조건 전두환이라는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지금도 뭐라고 그래요? 전두환 살인마 이렇게 얘기하죠.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 당협위원장은 5.18 묘역 참배마저 그만두자고 했습니다.
우파는 5.18에 무조건 굴복하고 무릎 꿇는 자세부터 버리고 5.18 참배도 저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이미 30년 전 특별법을 만들어 공식적으로 민주화 운동이라고 규정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짓밟혔습니다. 이들을 국회로 부른 이진숙 의원은 전두환의 학살 책임을 묻는 질문에 끝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어제 공개한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물량은 남양주 와부읍 2만 1,700가구, 경기 광주 역세권 4,500가구,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1,000가구 등 2만 7천여 가구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부지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으로 2030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입니다. 최근 후보지로 거론된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와 용산 어린이 정원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7만 3천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추가 후보지 발표 전까지 서울과 서울 인접 수도권의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는데 추가 후보지에도 그린벨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린벨트 잘 보존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건 3, 4등급에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신규 택지 물량에다 기존 공공택지 조기 착공, 도심 민간 공급 확대 물량을 더해 수도권에 모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